지난주에도 이슈들과 신제품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메이저 브랜드와 마이크로 브랜드, 이슈들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8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스토바는 다이버 제품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95개 한정판인 프로다이버 빈티지 95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스토바가 워낙 플리거 시계로 유명해서 뜬금없이 다이버 시계가 웬 말이냐 싶기도 하지만 스토바의 다이버 워치는 그 역사나 수상 경력 등에서 제법 근본 있는 모델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모델은 베루스 95주년 한정판 모델을 기반으로 42mm 사이즈, 100m 방수 성능, 티타늄 케이스와 셀리타 SW200 등이 주요 스펙입니다. 현재 한정판 번호도 선택 가능하며 1795유로에 판매 중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계 팬들은 프로다이버보다는 플리거 모델들을 선택하실 걸로 보입니다. 볼워치는 크로노템프와의 협업을 통한 신제품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크로노템프는 아주 큰 규모의 해외 시계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품 이름은 엔지니어 3 더블 레드입니다. 엔지니어 3는 개인적으로는 볼워치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업이기도 하고, 이번 더블 레드는 디자인이 정말 미쳤죠. 볼워치만의 개성도 보여지고 회색과 빨강의 매칭이 정말 보기 좋네요. 주요 스펙은 롤렉스에서 사용하는 904L 스테인리스 케이스와 항재성을 위한 뮤메탈 실드, 38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핸즈의 볼 RR11-C 무브먼트, 그리고 볼워치의 강한 개성을 보여주는 33개의 마이크로가스 튜브 야광들입니다. 제가 보통 스펙에 대해서 제 사견을 덧붙이지 않는 편인데 이 모델은 확실히 스펙이 눈에 들어옵니다. 단점이라면 91개 한정판이라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또 43mm의 비교적 큰 사이즈, 2916 스위스 프랑, 하나로 약 400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 정도가 있겠습니다. 접근 가능한 잘 만든 드레스워치로 유명한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한정판 시계를 출시했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건 7월 5일까지 주문을 받았던 제품이었기 때문이고 현지는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네이키드 워치메이커와의 협업 모델로 알려졌고 99개 한정판이었는데 FC775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한 디자인의 시계입니다. 이미 지나간 마당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9,995유로라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된 시계였는데 통상적으로 푸콘에 기대하는 가격대가 아님에도 매진이 되었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호불호가 있음에도 이런 결과들을 보면 확실히 한방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7월 중순쯤 공개됐던 조디악의 신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슈퍼시울프 컴프레션의 새로운 컬러입니다. 화이트와 블루로 아주 시원한 느낌을 주는 모델이고 아무래도 여름을 겨냥한 모델로 추측되죠. 7월 중순쯤 SNS로 공개했고 7월 말쯤 판매를 시작했는데 한두 달쯤 더 빨리 출시했으면 더 많이 팔렸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선택지 추가 모델이니만큼 스펙과 옵션은 기존 모델과 거의 완벽히 동일하고요. 이게 재미있는 건 조디악과 슈퍼시울프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 아님에도 국내외 네티즌들에게 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최근 조디악이 보여주는 슈퍼시울프의 다양한 컬러들입니다. 조디악과 슈퍼시울프의 진중한 분위기에 비해서 가벼운 컬러가 좀 별로라는 의견도 있고, 조디악이 아무래도 이전과 같은 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라이틀링 슈퍼오션과의 비교인데요. 좋고 싫음을 떠나서 이번 모델의 컬러가 슈퍼오션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입니다. 듣고 보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따지면 뭐 안 닮은 시계가 없겠죠. IWC는 조용히 신제품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파일럿워치 크로노그래프 43mm이고요. 약간의 방수 성능 향상, 시스루백, 그리고 좀 근소하게 줄어든 두께 정도가 특징입니다. 건판이 나온 건 환영할 일인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원하는 41mm에도 건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패션 브랜드들의 시계도 뜨겁습니다. 먼저 톰 포드는 004 오션 플라스틱이라는 모델을 공개했고요. 소재와 디자인으로 특징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소재는 최근 톰 포드에서 밀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고, 디자인은 001, 002로 이어지는 사각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샤넬도 J12를 기반으로 4가지 모델을 새로 공개했는데요. 두 모델은 기존 J12의 사이즈 다운 모델이고, 두 모델은 아주 샤넬한 말 그대로 샤넬 시계입니다. 샤넬 시계는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는 특징과 제법 진지한 시계라는 평을 듣고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샤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계는 꽤나 매력적이겠습니다. 랄프 노렌도 이번에 오토매틱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랄프 노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폴로 이미지와 오토매틱 무브먼트, 또 매력적인 스트랩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사실 저는 랄프 로렌에서 시계를 만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긴 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홈페이지에서도 시계 자체를 광고하기보다는 브랜드와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폴로, 랄프 로렌이 워낙 강한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한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를 살펴볼 건데 소식이 좀 적은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젤로스는 일주일 전에 비텟의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를 공개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품절 상태로 뜨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는 선주문 가격을 받는다고 했었는데 목표량을 채워서 판매를 중단시킨 건지 아직 구매 페이지가 열리지 않은 건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라면 60년대 레이싱에서 모티브를 받은 디자인과 벨주 7750을 기반으로 디자인에 굉장한 포인트를 준 무브먼트, 또 젤로스의 상징이기도 한 다이얼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무척 호평을 듣고 있는데 실물도 궁금해집니다. 베네치아 니콘은 SNS를 통해서 신제품을 예고했습니다. 정확히는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먼저 출시된 레레이드 GMT의 새로운 컬러가 한국에 공식 출시되는 거고요. 아까 조디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과 파랑의 시원한 컬러가 특징입니다. 39mm 케이스 사이즈, NH34 무브먼트, 200m 방수 성능 등이 주요 스펙이고 입체감 있는 베젤도 큰 특징입니다. 역시 조금 더 일찍 출시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알리 제품도 살펴볼 건데 H라 부르는 이 브랜드에서 재밌는 파일럿 워치가 공개되었습니다. 특별한 모델명 없이 수동 와인디 남성용 파일럿 워치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디자인은 IWC의 파일럿 워치를 따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몰 세컨즈가 무척 매력적입니다. 시굴의 ST3622를 사용해서 구현했고 적어도 파일럿 워치에서는 본 적 없는 독특한 시침 구현입니다. 무브먼트와 가격 외에는 공개된 정보가 하나도 없음에도 판매가 2개나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39mm, 42mm 선이라면 꽤 구미가 당기는 시계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보게 된 미스테리우스 코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시계들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파일럿 워치인데 이 시계는 색상도 특이하고 야광도 특이합니다. 이 시계가 재미있는 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도 한몫을 하는데요. 저렴한 무브이긴 하지만 미오타 8217을 사용한 오토매틱 시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티타늄 케이스를 사용했음에도 약 13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퀄리티가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미지 컷으로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브랜드의 재미있는 시계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문스와치가 떠오르는 시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스와치의 세턴을 모티브로 삼은 것 같은데 의외로 소재도 좋아 보이고 표현도 좋아 보이죠. 여기에 쿼츠임에도 시스루백을 사용한 것도 재밌습니다. 가격은 약 17만원이고요. 문스와치의 상징성보다 디자인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꽤 만족하실 만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꽤 예쁜 디자인의 시계들이 많기 때문인데 35mm 레이싱 워치들이나 최근 큰 유행을 하고 있는 텔레미터 워치, 또 해밀턴의 머피가 떠오르는 시계까지 예쁜 시계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슈들도 살펴보죠. 대형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중입니다. 브레게, 파네라이, IWC, 블랑팡, 예거, 오메가, 그리고 리처드 밀 등의 브랜드들이 기사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가격 인상 예정 소식을 알리는 중입니다.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 가격 인상폭이 다르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죠.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몇 번의 인상을 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가격 인상 소식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오메가는 최근 여성 제품에 힘을 쏟는 중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 앰버서더인 한소희를 메인에 걸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오메가에 영감을 준 여성들의 진정한 개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SNS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올림픽 이후로 여성 모델과 시계가 많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이런 홍보 전략은 판매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최근 사회 현상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히틀러의 시계가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샀는지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예상 가격이었던 200에서 4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그래도 100만 달러 이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고 하나로는 약 15억 정도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계에 담긴 사연이 사연이니만큼 각종 협회나 단체들 혹은 개인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적인 사료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스와치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스와치 그룹이 문스와치뿐만 아니라 더 독특한 콜라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파텍 필립, 오데마피게, 롤렉스 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관련된 기사들이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스와치 그룹 내부에서 뭔가 얘기는 몇 번 나왔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계가 브랜드 파워가 워낙 크게 적용되기도 하고 또 가격 양분화가 꽤 크기도 해서 이런 모델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 참 좋다고 보지만 다만 출시를 할 거라면 물량 확보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IWC 탑건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에스콰이어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보면 IWC 탑건 드론쇼라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직접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풀 영상을 담지는 않을 거고요. 이 영상 보시면 IWC와 탑건의 뽕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래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당장 지난주 소식보다 제가 좀 놓쳤었던 소식들을 모아봤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요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